4명의 평론가에게 경고합니다. 박성민, 김준일, 엄경영, 최병찬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 이 방송 점해체에 나가서 민주당 망하라고 아주 굿을 하고 있던데 지난번 보수가 과표집된 여론조사 갖고 말이죠. 이번 총선 민주당 망했다. 그렇게 떠들었잖아 이 4사람이요. 자, 그 말을 박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제가 다시 들춰내서 결과와 함께 비교 대조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정상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 아니 사실은 공공의 무대에 서서 선거 전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정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정치 행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짓거리고 선거 결과가 그것과 많이 다르게 나온다면 책임 물어야지요. 뭐 무슨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이게 장난이야? 이렇게라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박성민부터 가볼까요?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이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는 공천이 끝나고 대진표가 완성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다시 작동할 걸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손흥민과 이강인의 출동이 원팀을 무너뜨려서 패배를 자초했듯이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열 이후에 다시 뭉치기는 어렵다. 이재명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없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에서 이탈한다면 총선 승리는 난망하다.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민주당 지지층이 실망해가지고 투표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40일 남겨놓고. 그게 이제 박성민 머리에서 나온 평론입니다. 요즘 근데 박성민이가 슬쩍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요즘 여론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니까 한동훈 갈수록 힘이 딸려 보인다. 조국 혁신당 등장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와, 원점으로 돌아갔대, 원점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개망할 거라고 얘기해놓고는 원점으로 돌아갔대. 아니, 뭔가 좀 입장의 변화가 있을 때는 과거 발언을 바로 잡고 변화를 해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성민 컨설턴트님, 뭐예요 이게? 쫄리십니까? 쫄리면 돼지시든가 라는 영화 대사가 있죠. 예,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 엄경영. 이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지난 총선 때 180석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이기도 합니다. 유시민 작가 이야기 듣고 엄경영 씨가 얘기하면은 엄경영 씨가 예언하고 전망하는 겁니까? 그때 180석 가능성은 저도 얘기했던 거예요. 김용민이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지. 자, 엄경영은 또 뭐라고 했느냐? 엄경영의 이야기를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100석도 힘들다. 100석도 힘들다. 저는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리더십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냥 심판받아서 쫓겨나고 조국이 민주당의 간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경영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론이 급 반전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70석가량 얻을 수 있습니다. 엄경영, 너 170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0석 미만이라고 했고 너 말 바꾸면 안 돼. 박제하는 거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경영 씨가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공천 잘했다. 김태우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좀 많이 아프신 분 같아요, 느낌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엄경영한테 하나는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뚝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요, 엄경영은 입장을 안 바꿔요. 지금은 조국이 전면에 나서면서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구도가 형성돼 있어. 이재명의 개딸 공천, 처참한 당 리더십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이번 총선 민심은 결국 개딸 공천에 대한 심판으로 흐를 것으로 보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우리 개딸로 불리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 조국 신당도 지지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엄경영 씨. 뭐 좀 알고 떠드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조국 대 윤석열의 구도라. 그런가? 조국 대 한동훈 정도면 내가 조금 좀 이해해 줄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이 하고 지금 대결 구도라고? 그래요. 좀 불성실해 보인다는 느낌도 듭니다. 뭐 누구나 다 정치 선거 전망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자격 있는 사람만 얘기하라. 이 차원에서 이 4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너무 많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의 한마디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의식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경영까지 왔고요. 이번엔 김준일입니다. 김준일. 잘 아시죠? 뭐 뉴스톱 대표가 했다가 지금은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지지율이 높다는 게 여론조사로도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한동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들이 한동훈을 가장
가장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중도와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구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온건 지지자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으려면 본인이 납득이 돼야 하는데 납득이 안 되면 제3정당을 찍을 수가 있다. 거대 양당 말고 제3정당을 찍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모 인사가 박용진 의원 공천 파동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 5%는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중도나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 약지지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박용진을 매우 지지하는데, 박용진이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하위 10%가 되고 그러니까, 그 박용진이가 이렇게 낙천될 상황에 놓이니까, 이들이 민주당에게 투표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율 빠진 게 한 5% 됐는데, 그게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준이라, 모르면 좀 닥쳐라. 공천 파동 때문에 박용진이 때문에 5%가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정말 참 아니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야, 너 선거 출마할 필요도 없고 사무장 한 이틀만 하면은 이 소리가 개소리란 걸 알아요. 이거 정말 참 웃기다 못해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가 박용진 의원에 대한 하위 10%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중도와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민주당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일 씨. 왜 그런 줄 아세요? 불공정한 공천이 아니었으니까. 불공정하다는 건 당신 주장이지. 아니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대거 또 혁신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그러면 구태의원한 능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되는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들 그대로 다 공천받길 바라나? 전해철, 윤영찬, 홍영표, 서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시 공천받아야 돼?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면 다 훌륭한 정치인인가? 김준일 씨, 당신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편견부터 버리라고. 무슨 평론가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뇌피셜을 돌려서 그렇게 떠들어대나. 이런 말도 했어요. 정권 심판론이 큰 상황에서는 보통 여당이 지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당장 선거를 치르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이겼던 정도의 가능성에 배팅하겠는데 뒤로 갈수록 공천 파동이 커질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김준익이도 정권 심판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한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공천 파동 때문에 역전당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김준익이도 방송 많이 나오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 슬쩍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종섭 이슈로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 준이라 너 엄경영의 뚝심을 배우라고. 어떻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좀 뭔가 좀 일관된 맛이라도 있어야지 말이야. 지금 상황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아이고 참. 예. 자, 김준일 얘기가 이렇고요. 이제 한 사람 남았죠. 최병천. 이 사람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다는 사람인데 원장을 했나? 근데 이런 인간이 그런 요직을 맡습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면은 박진영 정도의 어떤 정치적 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친명 성향의 민주당, 비명 성향의 민주당, 윤석열의 비판적인 유권자 세 집단을 모아내는 것이 반윤석열 전선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한 집단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친명 성향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건데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병천 씨,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반말하기가 좀 그런데 당신이 정치를 좀 아나? 지금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단수 공천 그리고 전략 공천 이걸 갖고 당 지도부 비판하는 건 내가 인정해. 왜냐? 경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 근데 경선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이재명 최측근 지역화폐 정책을 거의 손보고 또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임진이라는 사람은 수원 무 지역구에 나왔는데 거기 염태영 전 수원시장한테 경선도 못 해보고 아웃됐어. 경선도 못 해보고 아웃된 사람은 이광재가 이번에 전략공천 받은 분당갑 여기 김지호 부실장도 그렇지. 김지호 부실장은 정말 이재명이 최측근이야.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에 피습당했을 때 테러 당했을 때 그때 옆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동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공천 기회조차 받지 못했어. 공천으로 넘어오면은 이헌욱 이 사람도 저기 기본주택 정책의 이반자인데 이번에 또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받은 거 아니야. 이현주가 그 엄청난 그 명망 유명세로.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아웃됐어. 친명 주자인데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친명만 지금 공천을 준다? 아니, 무슨 연구원장식이나 한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전혀 관념적이지 않는, 객관적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나?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최병천이가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하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중도 성향의 인물들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한다. 그게 무슨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야. 이 연병하고 있네. 진짜. 아니, 김부겸을 간판으로 내세우면은 질선거를 이긴다고? 아이고, 정말 많이 정치에서 멀어지셨군요. 최병천님.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의석을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은 120석 안팎, 그리고 120석 미만, 국민의힘은 160석 이상. 엄경영은 국민의힘 170석 이상, 그 최병천이는 160석 이상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딱 이 꼴인 것 같아요. 자, 박성민, 엄경영, 김준일, 최병천. 지금 장악당한 언론들이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데, 자, 너희 예측대로 갈지 한번 봅시다. 4월 12일부터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뭔 말을 했는지. 그때 가서는 또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겠지. 야, 너희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2월에 선거 망한다고 했어. 정권 심판론이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닌데. 자, 하여간 너희 예측대로 갈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 잠시 보너스. 선거 때마다 예측 틀리기로 유명한 정치평론계의 펠레, 신율 명지대 교수. 이 사람 이번 선거는 원래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일종의 미래 권력성 인물이 튀어나와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를 회고하는 투표가 아니라 대선처럼 미래 가치에 대한 투표로 바뀌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빛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율 씨, 그렇게 해서 수구 부패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마이크 잡으시나?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또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신율 씨를 MC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때 나타나가지고 방송 진행을 하나 꿰차요. 신율 씨, 너무 불쌍해 당신이. 너무 불쌍해. 너무 허접해서. 아이고. 참. 자,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고 어제 나온 건데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꾸준히 여론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표상의 어떤 그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토마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기 때문에 볼만해요. 민주당이 6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에 우세하다. 이런 결과입니다. 야, 우리 박성민, 김준일, 엄경영, 최병천 정말 긴장 타겠네. 자, 어떻게 나왔느냐?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민주당 48.3, 국민의힘 37.5. 와, 이게 거의 11%포인트 차군요.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3.7%포인트. 양당 간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지난 1월 말 1월 27일에서 28일 조사한 이후로 6주만.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잔뜩 올랐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아니지. 너희들 경선하느라고. 그냥 계속 기다렸던 거 아니야? 전화 올지 모른다고. 보수들이 열심히 답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한번 보면 50대 이하까지는 민주당이, 60대 이상부터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50대의 경우 3주 전에는 국민의힘 44.1대 민주당 46.7이고, 이번 주는 국민의힘 37.6, 민주당 49.8. 야, 50대에서 49.8이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혼전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입니다. 의석이 120개가 넘어요. 그러면 254개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수도권에 그 의석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160석, 170석, 인간들아 다 이거 박제해 놓고 있을 거야. 그 4월 11일에 다시 정산할 거니까 그날 은퇴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응? 만약에 저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자, 투표율 더 올립시다. 예, 투표율 더 올리자고요.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고, 총선, 공천에 뭐 이런저런 잡음이 당마다 다 나오잖아요. 뭐 아무리 저기 수구 언론들이 민주당 공천 논란만 보도한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보도한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 정권 심판론을 두를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를 정말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지 1년하고도 6개월을 넘겼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윤석열이를 심판할 수 있는 선거가 없었어요. 작년 강서구청장 선거 정도인데, 강서구민들만 투표했던 것이고요. 자, 이번에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투표, 정권 심판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선거 결과 지켜보고요. 여권이나 수구 세력들의 그 공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